올해 55살의 서민수는 최근 들어서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지나친 피로 때문이라고, 그저 요즘 강의 준비가 많아 머리가 복잡해서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밤 서재에서 논문을 읽던 그는 문득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했다. 물컵을 집어들고 싱크대 앞에 섰을 때 마주한 것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문이었다. 검은 밤이 유리창을 스크린처럼 바꾸고 그 위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신의 어깨 너머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을 때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주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뒤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왜 그래? 아내 강유진이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가운 차림의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 미안해.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던 참이었어. 요즘 계속 불면증이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유진은 다가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오늘도 강이 많았어? 응, 뭐 늘 그렇지.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유진의 표정은 어딘가 걱정스러웠다. 요즘 자꾸 잠을 설친다니까. 내가 진정 효과 있는 차라도 타줄까?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러다 또 새벽까지 뒤척이겠지. 가만 있어봐. 그녀는 주방 선반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컵에 약간의 가루를 타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한방에서 쓰는 안정제 같은 거야. 불면증에 효과 좋아. 유진은 대학병원 약사로 오랫동안 일해왔고 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 그녀가 주는 약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내민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감돌았다. 이제 좀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유진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민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오히려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거울 속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시선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딘가 낯익은 공간에 서 있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바닥이 희미하게 보였고 벽에는 누군가 급히 남긴 듯한 손자국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발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낌이 들렸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야가 붉게 번졌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피 묻은 유리조각,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순간 어디선가 손이 툭 하고 그의 어깨를 쳤다. 눈을 번쩍 떴다.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민수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방 안은 깜깜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다.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고개를 돌리자 옆에서 조용히 잠든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탁상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각은 새벽 3시 20분.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너무도 어지러웠다.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토록 선명했을까? 그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몇 분 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천천히 침실을 빠져나갔다. 주방에 도착한 그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을 한 잔 마셨다. 그런데 순간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툭 하며 무언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컵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렸다. 툭, 툭 하며 소리가 나면서
무언가 젖은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주방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닥에는 붉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붉은색의 피였다. 컵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급히 손을 내려다봤다. 자신의 손끝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그가 숨을 몰아쉬며 손을 씻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방 맞은편 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새하얀 얼굴을 한 여자.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 순간 민수는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울 속에는 오직 혼자 서 있는 자신만이 비치고 있었다.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자 복도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아니야. 컵을 떨어뜨렸어. 그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찬장을 열어 새 컵을 꺼내더니 조용히 물을 따라 내밀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얼굴이 창백해. 불면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냥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런 것뿐이야. 하지만 유진은 쉽게 설득되지 않는 듯 했다. 그럼 오늘은 내 약을 먹고 자. 그녀는 주방 서랍에서 작은 알약을 꺼내 건넸다. 약을 입에 넣고 그날은 푹 잘 수가 있었다. 교수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강의실 앞에서 강의를 하던 서민수는 문득 학생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무의식적으로 칠판에 뭔가를 적고 있었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손에 든 분필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의실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필기를 하거나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이 공간에 그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는 느낌. 그는 서늘한 기분을 애써 떨쳐내며 헛기침을 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학생들이 웅성이며 필기 내용을 되짚어줄 때 그는 자연스럽게 강의실 뒤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맨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 거기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어깨를 덮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교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더욱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말을 멈췄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문을 연 학생을 바라보았다.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뒤늦게 들어온 학생이 허겁지겁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도대체 뭐지? 강의가 끝난 후 민수는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강의실에서 봤던 여자는 분명 실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것도 누군가 문을 여는 순간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강의실 조명 아래에서 보였던 창백한 피부, 긴 머리카락, 낮게 깔린 시선까지. 그녀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그는 연구실 책상에 놓인 커피를 집어들었다. 몇 모금 마셨지만 입안이 텁텁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어느새 저녁 7시. 오늘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그때였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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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수는 무심코 창을 바라보았다. 연구실 창문은 복도와 마주보는 곳이 아니라 건물 뒤편으로 나 있는 창이었다. 이곳은 사람이 쉽게 다닐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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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는 심호흡을 하고 커튼을 젖혔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눈이 없었다.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다. 그녀는 입가를 희미하게 비틀며 천천히 웃었다. 민수는 절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교수님, 저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며 연구실 조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창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연구실 창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없었다.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분명 방금 전까지 창밖에서 서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정말 존재했던 걸까? 교수님, 괜찮으세요? 조교의 목소리에 그는 움찔하며 정신을 차렸다. 조교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괜찮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져온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교수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할 논문 초안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조교는 말끝을 흐리더니 연구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오늘 다른 손님 다녀가셨나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아니, 왜? 누군가 연구실에 다녀간 것 같은데요? 조교는 책상 위를 가리켰다. 그제야 민수는 연구실의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책상 위에 누군가 손으로 문질러 놓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에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차가운 공포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자국은 작고 가느다랬다. 마치 여성의 손처럼.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조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구실 안에 들어왔던 걸까? 오후 9시가 넘어 연구실을 나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늦가을 밤 공기는 싸늘했다. 그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주차장을 향해 걸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본 그녀, 연구실 창문에 나타났던 그녀, 그리고 책상 위의 흔적들. 정말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그는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이제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교수님,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주차장 주변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 그를 불렀다. 교수님?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렸다.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다. 주차장 한쪽 검은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보니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다. 긴 머리카락, 얇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녀였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번쩍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나왔어. 주방에서 아내 강유진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좀 늦었네. 그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딘가 차가워 보였다. 민수는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유리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차를 민수 앞에 밀어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어땠어? 민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진땀을 뺐다. 더 이상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민수는 좀처럼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자꾸만 자신의 눈앞에 등장하는 그 여성이 무언가 원한을 잇는 것 같아 보였다. 자신이 무슨 일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아내의 친구일까? 혹은 아내와 관련된 인물일까? 도대체 그 여성은 누구이냔 말인가? 민수는 일단 자꾸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녀를 똑같이 그리기 시작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녀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복원하였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려는 의도였다.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녀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하던 중 10년 전 실종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많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가장 비슷하게 닮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여성이 뭔가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겠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민수는 밤새 뒤척였다.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 강의실에서 봤던 그녀, 연구실 창문을 두드렸던 손,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 유진, 그녀도 점차 표정이 어두워져 갔다. 아내의 표정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 눈빛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도 나처럼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뒤졌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전직 형사, 박형석. 서울 외곽 작은 카페. 민수는 손에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따뜻한 잔을 쥐고 있음에도 손끝이 싸늘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경찰에서 오랫동안 강력계 형사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한 인물이었다. 박형석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하나 주문한 뒤 민수 앞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최 교수. 민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다들 조용히 사는 거지.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사님, 혹시 10년 전 실종 사건 하나 기억하십니까? 박형석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실종 사건이라 워낙 많았던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 어느 사건 말인가?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10년 전 실종 사건을 입력했다. 그리고 한 기사 제목을 가리켰다. 30대 여성 실종, 단서 없이 사라져. 박형석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간을 좁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기억난다. 박형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 10년 전 30대 초반 여성. 이름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정미라.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왜 그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질까? 박형석은 한숨을 쉬었다.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 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핸드폰도, 가방도,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가족들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어. 친구들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몰랐고 경찰에서도 꽤 오래 수사했는데 실마리가 전혀 없었지. 마이너스 박형석은 커피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어떤 점이죠? 정미라는 실종되기 며칠 전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었어.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랑요? 박형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확실치 않아. 다툼을 봤다는 사람도 멀리서 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했거든. 다만 마이너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교수였다는 얘기가 있었지. 순간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교수요? 그래. 박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 그저 한 대학 교수와 사귀고 있었다는 소문만 있었지. 민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기억해내. 그녀가 속삭이던 그 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박형석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정미라 10년 전 실종된 여자. 그리고 어떤 교수와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 그 교수가 혹시 자신인가?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녀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상한 불길함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가 기억해내길 바라는 걸까?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얼굴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쳤다. 차가 휘청거리며 도로 한쪽으로 틀어졌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차창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여전히 어둡고 적막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에 확실히 보았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눈 없는 얼굴, 긴 머리카락, 그리고 미소.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정말로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하지만 뒷좌석에도 차창 밖에도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정미라, 10년 전 실종된 여자, 그리고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어떤 교수와 다투었다는 증언. 그 교수, 설마 나인가? 차가운 땀이 등에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10년 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그 부분만 지워진 것처럼. 하지만 왜? 그리고 누가?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 그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그녀는 단순한 환각이 아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기억해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왜? 그가 도대체 무엇을 잊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한 민수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 강유진은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민수를 바라보았다. 늦었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민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벗었다. 형사님을 좀 만나느라. 유진은 책을 덮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 응. 10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 말을 듣자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민수는 그녀의 반응이 신경 쓰였다. 그냥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유진은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어떤 일? 민수는 순간 망설였다. 그가 겪은 일들 거울 속 그녀. 연구실 창문을 두드리던 손. 주차장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차창에 나타난 그녀. 이 모든 걸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아내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러자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왔다. 그리고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마시고 좀 진정해. 민수는 그녀의 손끝을 보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차를 준비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아내의 손을 보았다. 그날 밤 민수는 약을 먹지 않았다. 그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아내가 주는 약을 먹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기억이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는 조용히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 2시쯤
거실로 나와 책장 한쪽에 꽂혀 있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을 꺼냈다. 대학 시절부터의 사진들, 연구 논문들, 그리고 10년 전 자료들. 그는 숨을 죽이며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러다가 그의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에는 그가 한 여자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울 속 그녀, 정미라,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왜 이 사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그 순간 뭘 보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다. 아내 강유진이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았다. 흑백 톤이 살짝 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자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 부드러운 눈매,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거울 속에서 본 그녀, 정미라. 하지만 이상했다. 그는 이 사진을 보고도 아내 유진과 연결 짓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따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따뜻했고 자상했다. 언제나 그를 걱정해 주었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왜 유진과 정미라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걸까? 아닐 거야. 민수는 중얼거렸다.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졌다. 그는 사진을 집어던지듯 책상 위에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정미라는 과거에 알던 사람일 뿐이고 유진은 내 아내야. 그래, 이건 착각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보였다. 교수님. 갑자기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민수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연구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형석. 중년의 전직 형사. 날카로운 눈빛과 깊게 패인 주름이 그가 오랜 세월을 강력계에서 보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연구실로 들어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형사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죠? 박형석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교수님이 나를 찾아왔었죠. 10년 전 실종 사건 때문에. 박형석은 조용히 그의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흩어진 자료들, 그리고 사진, 그리고 사진 속의 여자. 형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찾아보셨군요. 민수는 불안함을 감추며 물었다. 형사님, 정미라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박형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민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10년 전 실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사님은 그녀가 어떤 교수와 관계가 있었다고 했죠? 박형석은 민수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네? 그리고 그 교수가 누구인지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누굽니까? 박형석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당신입니다. 그 순간 연구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뭐라고요? 정미라는 교수님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아닙니다. 민수는 즉각 부정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유진이에요. 저는 정미라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박형석은 그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더니 천천히 무언가를 내밀었다. 한 장의 서류. 이건 교수님의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민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배우자 없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강유진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서민수, 미혼. 민수는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게 뭐죠? 교수님, 당신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박형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애초에 강유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요. 전 분명히 결혼했어요. 유진과 함께 살아왔고 그녀와 매일 대화했고 그녀가 매일 저녁마다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없었다고요? 마이너스 박형석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교수님, 기억해보세요.
당신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민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형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아내와 결혼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은?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진을 찾아봤을 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녀와의 첫 만남이 떠오르지 않았다. 도대체 유진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걸까? 박형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교수님,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강유진이 아니라 정미라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마구 뒤틀리는 듯 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 유진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떠오르는 얼굴, 정미라, 박형석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강유진이 아니라 정미라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수는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진은 실제 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매일 저녁차를 끓여줬고 제 옆에서 늘.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철컥하고 풀렸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민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을 믿었는데 왜?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그는 실수를 했다. 그리고 정미라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 미라야, 내 말 들어봐. 그가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발을 헛디뎠다. 시간이 느려졌다. 그녀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손을 뻗었지만 너무 늦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피. 민수는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미라야?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이 살짝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피가 바닥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 아니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라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